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파인 스트럭처에 대해서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G만 이펙트도 현대물리에서 다루고 그래가지고 좀 중요한 효과라 요것도 섭동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G만 이펙트라고 하는 건, G만 이펙트는 여기 적어놨듯이 이제 어떤 원자가 그 균일한 외부 자기장에 놓여 있을 때 원자의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현상을 G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파인 스트럭처 미세 구조 할 때 LS 커플링, 스핀 궤도 결합과 비교를 해보면, 스핀 궤도 결합은 뭐냐면 원자 내에 프로톤이 만드는 자기장과 그 다음에 전자가 그걸 자기장 전자의 스핀이 자기 내부 인터널리 내부 자기장하고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LS 커플링이라고 하면, G만 이펙트는 뭐냐면 자기장이 원자 내부에서 발생된 자기장이 아니고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에 의해서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LS 커플링과 G만 이펙트는 잘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G만 이펙트는 뭐라고? 외부 자기장 효과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에 놓여 있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G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원자의 경우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G만 효과를 우리가 정상 G만 효과라고 합니다. 노멀 G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스핀을 고려했을 때를 우리가 비정상 G만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스핀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G만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굳이 뭐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정상 G만 효과를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외부 자기 지축 방향으로 익스터널 필드가 비익스터널로 균일한 외부 자기장에 일렉트론이 하나가 놓여 있어. 그럼 일렉트론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플러스 스핀 앵귤러 모멘텀인데, 스핀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그냥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만 고려를 하잖아요. 그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하고 외부 자기장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때 이펙티브 해밀토니아는 H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뮤 L 닷 B 익스터널 이렇게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그때의 퍼터베이션은 우리가 G만 이펙트의 아래 첨자 이니셜을 따서 HG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G만 이펙트에 의한 해밀토니아는 마이너스 뮤 L 닷 B 익스터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놈은 뮤 L이라고 하는 거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으로부터 나타나는 매그네틱 모먼트인데, 뮤 L은 마이너스 EM분의 EL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 HG 프라임은 플러스 EME LG BG, 매그네틱 필드의 지축 방향이 비익스터널이라고 했으니까 G만 이펙트에 의한 이펙티브 해밀토니아는 EM분의 E LG 비익스터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어 마그네톤은 여기 EM분의 E에다가 H바를 곱해주면 그게 보어 마그네톤이니까, 이걸 이제 보어 마그네톤으로 나타내주면 뮤 sub B로 나타내주면, 얘는 뮤 sub B에 그러니까 H바를 곱해주고 나눠준 거죠. 그래서 뮤 sub B에 H바 LG B external 이렇게 이제 보어 마그네톤으로 나타내주면, G만 이펙트에 의한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은 first order energy correction은 mu b LG의 expectation value가 MH바니까 이제 magnetic quantum number는 특별하게 orbital angular momentum에서 오는 거다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냥 M이라고 쓰지 않고 아래 첨자 L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M sub L, 그러니까 아래 첨자에 M sub L H바니까 뭐 H바 캔슬돼서 mu sub B, ML의 B external. 그게 이제 G만 효과에 의한 first order energy correcti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있을 때, 앵귤러 모멘텀이 존재할 경우에 이제 지금 이러한 G만 이펙트가 이제 계산이 된 것, G만 이펙트에 의한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이 계산이 된 거니까,
예를 들면 앵귤러 모멘텀이 1짜리다. 그럼 앵귤러 모멘텀이 1짜리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어떻게 되죠? 1, 0,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1짜리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1, 0,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것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겠죠. 그리고 뭐 앵귤러 모멘텀이 2짜리인 경우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 경우는 L이 2짜리인 경우는 익스터널 필드를 걸어주면 익스터널 필드를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에너지 준위가 5개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L이 1짜리는 그림처럼 그 3개 에너지 준위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1, 0, 마이너스 1 3개로 갈라지고 L이 2짜리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개로 이렇게 갈라지고 그 한 레벨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죠? mu sub b의 b external field, mu sub b의 b external field 그 각각의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이 mu sub b의 보어 마그네톤 곱하기 magnetic field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을 그 레벨 사이의 에너지 트랜지션을 그 파란 화살표는 레벨 사이의 에너지 트랜지션을 나타내는데 에너지가 이제 뭐 방출되거나 흡수돼가지고 다른 레벨로 전이할 때 그 전이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률이라고 셀렉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우리가 에너지 레벨 트랜지션이 생기는 거고 그 같은 L이 1에서 L이 1로는 못가 트랜지션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L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간격을 가질 때만 우리가 트랜지션이 생기고 매그네틱 퀀텀 넘버도 델타 M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델타 M은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일 때 셀렉션 그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에너지 트랜지션이 생긴다고 하는 게 이제 셀렉션 룰, 선택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L이 2에서 L이 1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델타 L이 1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매그네틱 퀀텀 넘버를 보면 L이 2인 스테이트의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M이 2짜리를 보면 M이 2짜리가 L이 1 스테이트로 전이가 가능한데 그때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2가 갈 수 있는 게 뭐죠? 플러스 1로 갈 수 있고 0으로 갈 수 있습니까? 0으로는 못 가죠. 왜냐면 델타 M이 2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델타 M이 2가 차이가 나는 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이 2짜리는 M이 1짜리로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이 2고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플러스 1짜리인 에너지 레벨에서 앵귤러 모멘텀이 1짜리로 트랜지션을 할 때 M이 플러스 1짜리가 갈 수 있는 거는 그 M이 플러스 1은 플러스 1로 갈 수 있죠. 왜냐면 델타 M이 0 되죠. 가능하잖아. 그리고 M이 플러스 1짜리가 0으로 M이 0짜리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M이 0짜리로도 갈 수 있어. 근데 M이 플러스 1짜리가 M이 마이너스 1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건 왜냐하면 델타 M이 플러스 2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1짜리는 플러스 1로 가거나 아니면 0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한 트랜지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카운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그냥 막 그리면 안 되고 이런 셀렉션 룰에 따라서 트랜지션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비정상 G만 효과는 스핀을 고려했을 때 스핀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면 그걸 우리가 G만 이펙트인데 anomalous G만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nomalous G만 이펙트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다 고려했을 때의 G만 효과를 anomalous G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스핀 앵귤러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지금 mu sub L은 마이너스 2n분의 2L 그 다음에 mu sub 스핀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는 스핀에 비례하는데 그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비해서 2만큼 더 곱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mu sub S는 마이너스 n분의 2n분의 2S가 아니라 마이너스 n분의 2S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놈을 우리가 n분의 2n분의 2로 우리가 커먼 팩터로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이게 2n분의 2의 L 플러스 S가 아니고 L 플러스 2S
비익스터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이그젬플로 노멀지만 이펙트를 계산을 해주면 들어가는 건 스핀만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스핀에 의한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스핀 효과를 제외한 놈을 노멀지만 이펙트 스핀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가 어노말라스 G만 비정상 G만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섭동 전에 에너지 준위가 보어 에너지 준위였잖아요. 그 H0라고 내가 표시를 한 거고 섭동 전에 에너지 준위 그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 나누기 n 제곱 그게 이제 보어 에너지 레벨이 H0 섭동 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세 구조는 렐러티비스틱 커렉션하고 LS 커플링을 고려한 걸 다 합친 걸 미세 구조 보정이다. 그래서 H fine structure다. 그래서 FS prime이라고 한 게 fine structure에 의한 그 해밀토니안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배운 G만 이펙트의 해밀토니안을 HG prime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고려를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그러니까 fine structure하고 G만 이펙트에 의한 보정을 이제 고려를 해주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떤 놈의 효과가 더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판별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그 fine structure에서 spin orbit coupling에 의한 그 효과는 internal magnetic field, 프로톤이 만드는 internal magnetic field, 그래서 B-internal, INT라고 쓴 게 프로톤이 만드는 B-internal, 그게 그 LS 커플링에서 나오는 magnetic field고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G만 이펙트에 의한 magnetic field는 외부 자기장에 의한 magnetic field, 그래서 B-external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를 할 때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프로톤이 만드는 자기장보다 굉장히 작아. 외부 자기장이 B-internal보다 굉장히 작을 때를 우리가 weak field라고 약한 자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림처럼 우리가 그 B-internal LS 커플링을 할 때는 LS 커플링이 L.S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서로 커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항상 보존량이거든. 근데 이제 비익스터널이 굉장히 약하게 걸리면 지축으로 싹 약하게 걸리면 이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Z축상에서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Z축상에서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그 J축 토탈 앵귤러 모멘텀 주변으로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그 익스터널 필드가 걸리게 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Z축 그 익스터널 필드에 대해서 항상 MH바가 항상 그 앵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익스터널 필드의 방향하고 토탈 앵귤러 모멘텀 J의 방향이 J가 이루는 앵글이 항상 컨스탄트가 돼서 J는 constant of motion J는 그 일정해. J 값은 일정한 반면에 이제 그 비매그네틱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그 보존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J 값은 일정한 반면에 오비탈 L하고 S는 그렇지가 않다.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인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익스터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를 섭동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만 효과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섭동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섭동전의 해밀토니안 H0하고 fine structure에 의한 해밀토니안을 합쳐가지고 그놈을 그냥 섭동전의 해밀토니안처럼 취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G만 이펙트에 의한 효과를 섭동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널 매그네틱 필드보다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굉장히 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G만 효과를 섭동으로 취급을 하자라고 하는 게 weak field 케이스고 반면에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이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인터널 매그네틱 필드보다 굉장히 스트롱하게 걸리면 더 크면 그걸 우리가 strong field cas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이 굉장히 강하게 걸리면 스핀하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그 매그네틱 필드가 걸린 방향을 중심으로 프리세션을 하게 돼. 세차 운동을 하게 돼. 그래서 그림처럼 그 스핀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Z축 방향으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매그네틱 필드가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약하게 걸렸을 때는 그 L하고 S가 어디를 중심으로 세차 운동한다고? J를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했는데 외부 자기장이 굉장히 강하게 걸리면 스핀하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다 이제 Z축 방향으로 그 매그네틱 필드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해서 이 경우는 L 더하기 S가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인데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Z축 방향에 대해서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윅필드의 경우에는 J 값이 G축에 대해서 MJ가 항상 일정한데 그 스트롱 필드가 걸리게 되면 익스터널 필드가 굉장히 강하게 되면 J 값이 그 윅필드처럼 그게 그 프로젝션을 시켜주면 일정한 값을 갖지가 않아요. 이게 L하고 S가 G축에 대해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합친 값이 막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상수가 아니다. 컨스탄트 모션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놈을 더 섭동으로 취급해야 되냐면 파인 스트럭처에 의한 해밀토니안을 섭동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0 섭동전의 해밀토니안하고 그 G만 효과에 의한 해밀토니안을 섭동전으로 그 취급하고 그 다음에 파인 스트럭처가 더 약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파인 스트럭처를 섭동으로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윅필드 케이스, 매그네틱 필드,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 외부 자기장이 굉장히 약하게 걸려가지고 그 G만 효과를 섭동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경우는 뭐냐면 J라고 하는 거 토탈 그 앵귤러 모멘텀 J라고 하는 거는 그 익스터널 필드를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하는데 그 J 값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죠. 그 G축에 프로젝션을 시켜주면 그 놈은 항상 일정하고 대신에 오빗 L하고 S는 J에 대해서 세차 운동을 해가지고 J의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션 그 익스터널 필드 축으로 Z축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면 그 값이 막 변해요. 그래가지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그 상수가 아니고 단지 토탈 앵귤러 모멘텀만 일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굿 퀀텀 넘버가 어떤 걸 우리가 굿 퀀텀 넘버로 취할 수 있냐면 J의 Z 컴포넌트 G축 방향의 성분은 굿 퀀텀 넘버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J의 스퀘어 토탈 앵귤러 모멘텀 제곱은 항상 굿 퀀텀 넘버가 되니까 우리가 굿 퀀텀 넘버는 J하고 J의 Z 그게 이제 JZ의 그 아이겐 밸류가 MJH바니까 매그네틱 퀀텀 넘버 그러니까 MJ도 굿 퀀텀 넘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J하고 MJ가 굿 퀀텀 넘버가 되고 그러니까 스퀘어로 되는 거. J 스퀘어, L 스퀘어, S 스퀘어는 늘 굿 퀀텀 넘버야. 그거는 이제 항상 그 매트릭스로 나타내지만 그냥 단위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놈하고 커뮤트하기 때문에 J 스퀘어, L 스퀘어, M 스퀘어, S 스퀘어는 항상 굿 퀀텀 넘버. 그게 이제 J, L, S는 굿 퀀텀 넘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럼 JZ 성분 이 굿 퀀텀 넘버인지 LZ의 성분이 굿 퀀텀 넘버인지 SZ의 성분이 굿 퀀텀 넘버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JZ 그러니까 MJ가 굿 퀀텀 넘버고 그 ML 혹은 MS는 굿 퀀텀 넘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린시플 퀀텀 넘버 NL은 뭐냐면 우리가 NL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죠? 레이디얼 지름 방향의 파동함수가 나타내주는 게 그 퀀텀 넘버를 갖는 게 NL이니까 RNL. 그래서 그건 지름 방향을 나타내주는 거고 그 지름 방향하고
그 앵귤러 모멘텀하고 지금 그 프로덕트로 분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굿 퀀텀 넘버는 NL, J, MJ. 이 경우에는 이제 굿 퀀텀 넘버가 NL은 레이디얼 방향에 대한 그 파동 함수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J, MJ는 그 오비탈 앵귤러,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 굿 퀀텀 넘버로 J하고 MJ를 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first order 그 G만 커렉션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HG 프라임을 퍼터베이션으로 섭동으로 취급을 해야 되니까 G만 효과에 의한 에너지 1차 보정은 EG1은 HG 프라임의 expectation value인데 expectation value를 어디다 걸어주라고? NLJ, MJ에 걸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NLJ, MJ. 왜냐하면 J하고 MJ가 굿 퀀텀 넘버이기 때문에. 그러면 HG 프라임은 HG 매그네틱 필드가 Z축 방향이니까, 매그네틱 필드가 G축 방향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HG 프라임은 EM 분의 2의 B external dot L 플러스 ES인데 L 더하기 S가 J잖아요. 그래서 L 플러스 ES를 하나, J 플러스 S를 하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expectation value는 이제 J 플러스 S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S라고 하는 거는 굿 퀀텀 넘버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S의 expectation value를 여기서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S의 기대값은 계산을 못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S라고 하는 거의 기대값은 그 지축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해주는 것 대신에 우리가 보면은 J는 굿 퀀텀 넘버라고 했잖아요. J는 굿 퀀텀 넘버고, 그림에서 봅시다. 그림에서 S는 J를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죠. J를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하는데 S의 J축 방향의 프로젝션을 해주면 그 값은 일정해. 그걸 내가 S 에버리지라고 할게요. S 에버리지. 그러니까 S 자체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S의 J축 방향의 프로젝션, 그러니까 프로젝션 한 게 S 에버리지인데 그 놈은 S를 J축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켰다는 게 S 닷 J의 단위 벡터.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는 S 닷 이 지금 J의 단위 벡터입니다. S 닷 J의 단위 벡터에다가 방향은 J의 단위 벡터. 그래서 햇으로 쓴 거야, 햇. 그래서 그 S 에버리지는 S 에버리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라고 하는 퀀텀 넘버의 expectation value 대신에 S 에버리지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해주면 그게 이제 S.J 햇인데 J 햇은 J라고 하는 그 벡터를 J의 크기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J 벡터 나누기 J니까 J 벡터 나누기 J가 두 개잖아. 그래서 지금 쓴 게 S.J 벡터 나누기 J 스퀘어의 J 벡터.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S.J 햇 곱하기 J 햇은 S.J 벡터 나누기 J 스퀘어의 J 벡터. 그래서 그 S의 에버리지는 그 J가 굿 퀀텀 넘버이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대신에 S 대신에 S의 에버리지를 우리가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EG 그 first order G만 커렉션은 J 플러스 S 대신에 J 플러스 S 대신에 J 플러스 S 에버리지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J라고 하는 걸 이제는 이제 커먼 팩터로 바깥으로 내보내주면 1 더하기 J 스퀘어 S 닷 J, 그 다음에 J는 공통인수로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J 닷 S를 계산을 한 게 아니고 J 플러스 S를 계산한 게 아니고 J 플러스 S의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1 플러스 S 닷 J 나누기 J 스퀘어의 J 벡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S 닷 J는 그 기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H 바 제곱에 J 플러스 1 마이너스 LL 플러스 1 더하기 SS 플러스 1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J 스퀘어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지? J 스퀘어는 J 타임스 J 플러스 1 H 바 제곱이잖아요. 그게 J 스퀘어의 기대값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값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J 플러스 S의 기대값은 1 더하기 S 닷 J
나누기 j 스퀘어니까 그게 이제 서로 h바 제곱이 서로 캔슬되고 분모는 j 2 times j의 j 플러스 1 분자는 j의 j 플러스 1 마이너스 l의 l 플러스 1 더하기 s가 스핀이 2분의 1짜리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4분의 3으로 이제 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할 거는 J의 expectation value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J 플러스 S expectation value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irst order G만 correction을 계산을 해주면, 그러니까 J, EM분의 E, B external dot, 그 다음에 expectation value of J 플러스 S인데, expectation value of J 플러스 S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부분 1 더하기 2j j 플러스 1 분의 j의 j 플러스 1 마이너스 l의 l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한 거를 그 gj라고 새롭게 디파인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g 란데 g 팩터라고 하는데 g 팩터를 g 팩터 곱하기 expectation value of total angular momentum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magnetic field, external magnetic field를 Z축으로 걸어주면 B external은 크기가 B고 방향이 K hat, G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B external dot J 플러스 S는 GJ 여기서 우리가 GJ 곱하기 B external의 J축 방향, Z의 G축 방향 성분. 그래서 JG, expectation value of JG니까 expectation value of JG는 뭐죠? MJ H bar 이렇게 되잖아요. MJ H bar.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그 EM분의 EH bar하고 이제 다 결합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first order G만 correction은 EM분의 EH bar GJ, B external, MJ 이렇게 되고 EM분의 EH 바는 보어 마그네톤이니까 mu B, GJ, B external, MJ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GJ 값은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제 막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ground state, 수소원자의 ground state는 n이 1인 상태, 그 다음에 angular momentum이 0, 지로가 되니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스핀 앵귤러 모멘텀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J는 S하고 같고 그 S는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이제 J가 2분의 1. 그래서 위에 이제 L이 0이고 J가 2분의 1을 넣어주면 GJ 우리가 G 팩터라고 하는 건 2가 나옵니다. 2.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GJ가 2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탈 뭐 보어 에너지 더하기 파인 스트럭처의 에너지 더하기 G만 이펙트에 의한 그 에너지 퍼스트 오더 에너지 커렉션을 다 더해주면 그 박스 안에 다음 것 같아. 우리가 이제 EN 더하기 파인 스트럭처는 바로 전 시간에 이제 계산을 한 거고 거기에다가 G만 이펙트에 의한 퍼스트 오더 에너지 커렉션을 그 퍼터베이션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파인 스트럭처, 그 LS 커플링에 의한 인터널 매그네틱 필드보다 굉장히 작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mu b gj, b external, mj가를 더해주면 된다. 그게 이제 그 weak field에 의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ground state에 대해서는 n이 그 1인 경우는 g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first order G만 correction이 2 times mu b b external mj인데 mj는 total angular momentum이 2분의 1이니까 mj가 가질 수 있는 건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external field가 없을 때 보어 에너지하고 fine structure만 있을 때의 에너지 준위는 2s1 half state였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쭉 걸어주잖아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G만 효과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둘로 갈라져. 그래서 하나는 MJ가 2분의 1짜리로 다른 하나는 MJ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G만 이펙트에 의해서
이렇게 바닥 상태도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라졌을 때 원래 에너지 준위하고 그 갈라진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죠? 뮤 b의 b external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놈하고 아래에 있는 놈의 차이점이 2 times 뮤 b의 b external 이만큼의 차이가 에너지 갈라짐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G만 효과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지금 이 example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를 하셨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trong field case는 간략하게 설명만 할게요. 그 외부 자기장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걸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G만 효과를 보어 에너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섭동전 에너지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굉장히 작으니까 인터널 매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있는 놈 그게 뭐냐면 LS 커플링 그러니까는 파인 스트럭처를 섭동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하셨죠? 이 경우에는 G만 이펙트가 섭동전 에너지로 해밀토니안으로 취급을 하고 파인 스트럭처를 섭동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HG 프라임은 뭐 EM분의 E B external 그 다음에 그 스트롱 필드가 지축 방향으로 걸렸으니까 L 플러스 ES 닷 B external은 그냥 B external 곱하기 Z 성분 LG 플러스 2SG 이게 그 HG 프라임의 해밀토니안이 되는 거고 파인 스트럭처는 뭐가 있었냐면 relativistic correction HR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스핀 오비트 커플링 HSO 두 개가 이제 두 개를 더해준 게 그 파인 스트럭처라고 했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굿 퀀텀 넘버가 어떻게 되죠? 굿 퀀텀 넘버는 스트롱 매그네틱 필드가 걸리게 되면 스핀 앵귤러 모멘텀하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다 Z축을 중심으로 매그네틱 필드가 걸린 그 축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하니까 이 경우는 LG하고 SG가 LG Z하고 SZ가 Z의 퀀텀 넘버 그게 ML하고 MS잖아요. 그 놈이 굿 퀀텀 넘버가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Z축에 대해서 그냥 같은 앵글 일정한 앵글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스핀의 Z 성분 그다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Z 성분에 해당되는 퀀텀 넘버가 굿 퀀텀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L은 항상 그 레이디얼 파트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고 이때 굿 퀀텀 넘버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대신에 ML하고 MS가 보존이 돼서 ML하고 MS가 굿 퀀텀 넘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굿 퀀텀 넘버로 만들어진 스테이트 NL, ML, MS가 MS 스테이트가 그 굿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굿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굿 스테이트에 대한 그럼 섭동전의 에너지는 보어 에너지 더하기 G만 효과에 의한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되죠. 보어 에너지는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보어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G만 효과에 의한 에너지 준위는 뮤 B 지금 LG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ML Hbar 그 다음에 SG는 MS Hbar니까 Hbar 커먼 팩터로 바깥으로 나오면 EM분의 EHbar가 보어 마그네톤으로 쓸 수 있어서 뮤 B external 그 다음에 ML 더하기 2MS 그게 바로 HG 프라임의 expectation value 굿 퀀텀 넘버에 대한 HG 프라임의 expectation value가 뮤 B external ML 더하기 2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섭동전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퍼터베이션에 의한 파인 스트럭처를 우리가 섭동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섭동으로 취급하는데 렐러티비스틱 커렉션은 그 전에 계산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 스핀 퀀텀 넘버하고 상관없이 NL 스테이트에 걸어서 우리가 얻은 결과니까 렐러티비스틱 커렉션은 변함없이 우리가 ER 프라임을 얻으면 되는데
섭동 후에 그러면 이제 그 fine structure에서에 의한 first order correction은 어떤 게 변화가 있냐면 spin orbit part가 변화가 있습니다. relativistic correction은 변함없이 지난 결과를 갖다 쓰면 되고 spin orbit part는 지금 s.l이 들어와 있잖아요. s.l. s.l이 LG하고 SG, LG하고 SG하고 커뮤트가 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first 그 fine structure에 의한 그 first order correction을는 이제 그림처럼 이 다음과 같은 식 EFS1처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relativistic correction은 NL state에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전에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으면 되고 spin orbit은 ML하고 MS state에 걸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어주면 스핀 오rbit은 S.L이 중요한 거지. S.L의 expectation value는 S.L은 SX, LX, SY, LY 더하기 SG, LG 이거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놈은 지축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값, SZ하고 LZ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거잖아요. SZ하고 LZ는 항상 constant라고 했잖아. 근데 SX하고 SY 성분은 계속 세차 운동하면서 에버리지를 시켜주면 그놈은 에버리지가 0이 되는 거지. 그 SX 성분하고 SY 성분은 우리가 전에 아, 그, 그, 그 배운 게 뭐였죠?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어, 그 SX, 4장에서, 우리가 4장에서 스핀의 세차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스핀의 세차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스핀의 세차 운동에서, 자꾸 내가 이름을 까먹어. 라모어 세차 운동 배웠죠? 라모어 세차 운동 할 때, 왜 SX의 expectation value, SY의 expectation value가 0이 되는지. 그냥 빠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을 취하면 그냥 0이 되잖아. 그래서 SX, SY, LX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LX, LY의 expectation value는 그냥 0이야 다. 그래서 그놈은 계산 하나마다 0이 되고 이제 항상 constant한 그러니까 보존되는 양, 그러니까 SG expectation value는 MS Hbar, LG expectation value는 ML Hbar. 그래서 이 결과는 ML times MS의 Hbar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넣어주면 그 스핀 오rbit에 대한 그 first order correction을 계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이 변한 거죠. 우리가 R3승분의 1은 지난번처럼 변함없이 R3승분의 1을 계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relativistic correction에 의한 그 expectation value도 지난 거 갖다가 쓰면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쓰면 이제 최종 결과는 fine structure에 의한 first order energy correction은 n 제곱분의 13.6 electron volt times alpha square 곱하기 뭐 4n분의 3 그거는 이제 relativistic correction에서 온 거겠지.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지금 이제 L의 L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L 플러스 1의 LL 플러스 1 빼기 ML MS ML MS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에서 나온 거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전에 거 갖다가 쓰면 그 식을 정리하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관심 있는 학생은 이미 정답은 다 있으니까 갖다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트롱 필드에 의한 스트롱 필드에서의 G만 효과, G만 이펙트의 역할, 그 다음에 위크 익스터널 필드에서의 G만 이펙트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거를 계산을 뭐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내가 스트롱 G만 효과는 어떤 거고 G만 이펙트가 섭동으로 들어갈 때 파인 미세 구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섭동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G만 효과는 요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